문화체육부 장관, 예술의 전당 이사장 등 8년간의 강렬한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다시 관객 앞에 선 천생배우 유인촌. 그가 예술의 전당이 제작하는 셰익스피어 연극 페리클레스의 1인 역으로 해설자 가우어와 늙은 페리클레스 역에 도전한다. 공직에서든 배우의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해온 유인촌은 그 자신 연극배우로서의 활동뿐 아니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소극장의 1만 원 대관 등을 통해 가난한 예술가를 지원하는 활동에 주력하고자 한다. 최근까지의 지방 순회 공연에 이어 이제 본격적으로 외부 무대로 돌아와 관객과 만나는 영원한 배우 유인촌 전 장관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전원일기 김회장 댁의 둘째 아들로서 연극계에서는 셰익스피어의 명품 주연 배우로서 활약해온 전 문체부 장관 유인촌 씨가 셰익스피어 만년의 4대 로맨스 곡 중의 하나인 펠리크레스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8시간을 온전히 연습에 몰입하여 배우로서의 열정을 다시 불사르고 있는 연극 배우 유인촌 씨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 문화체육부 장관과 예술의 전당 이사장 하시다가 연극 무대로 다시 돌아오신 지가 2년 정도 됐나요? 2년 더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네. 한 요새 3년 좀 넘었네요. 아, 그러시구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당장 공연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요. 예. 지금 그 셰익스피어의 페리클레스라는 작품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요. 예. 뭐 이 공직에서 좀 퇴임하고 난 다음에는 청소년들하고 같이 이런 연극 모임도 하고 또 이제 공연을 좀 몇 개 만들어서 이렇게 지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혜택이 좀 적은 그런 좀 지역을 좀 여러 군데 다니면서 공연을 많이 했죠. 그럼 최근에 하는 그 페리클레스라는 작품 거기서 1인 2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페리클레스라는 제목은 아마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우리나라에선 이제 소개된 적이 없고요. 네. 아마 이 외국에서도 이제 근래 조금 공연이 됐고 한동안은 이제 거의 공연을 안 하다시피 했었는데 정작 그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그 시절에는 가장 인기 있는 공연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대개는 이게 이제 희극과 비극이 섞여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비극이 있는 작품이다 그러는데 이제 이 주인공인 페리클레스라는 한 왕자가 말하자면 사랑, 도전, 모험 뭐 이러면서 고난 그러면서 정말 그 많은 어려움 끝에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사랑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그래서 다 사실은 잘 그 행복하게 끝난다는 그 낭만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듣기만 해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작품에서 1인 2역이라면 네네. 어떤 역인가요, 그게? 시리아, 뭐 그 북아프리카 이쪽으로 쭉 해서 그 5나라가 배경이고 오랜 세월을 다루고 있어서요. 제가 맡은 역할은 그런 과정을 생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뛰어넘고 뭐 또 압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해설을 하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해설자의 역할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장면도 전환하고 극도 시간을 뛰어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고 후반부에 이제 그 이 페리클레스 주인공이 늙어서 네, 그래서 늙었을 때는 제가 이제 그 역할을 또 해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공직 퇴임 후 유인촌의 본격적인 첫 작품인 페리클레스는 셰익스피어의 후기 낭만주의 경향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남자의 사랑, 야망, 모험 등이 셰익스피어의 언어의 맛에 충분히 녹아나 있는 작품으로 5월 중순부터 공연된다. 햄릿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지셨는데 그 셰익스피어 작품에 애착이 많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로 셰익스피어 극이 갖고 있는 의미나 뭐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아마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어도
요즘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또 뭐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도록 또 잘 짜여져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셰익스피어를 할 때는 힘은 들어도 굉장히 그런 보람을 느낍니다. 보통 이제 우리들이 알기에 이제 햄릿하면 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제 이 대목이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페리클레스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사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굉장히 아주 뭐 주옥 같은 대사가 많은데 그게 마지막에 제가 그 해설자로서 하는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많은 일을 겪어왔건만 지나보니 찰납니다. 인생이란 걸어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생명이란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아, 운명이 새로운 길에 길잡이가 되어다오. 그러니까 시간은 과거라는 등불을 들고 이 현재의 길을 비추어 주는 것. 사나운 파도가 치더라도 잡을 밧줄이 있고 헤어지더라도 다시 만날 희망이 있는 것. 그것이 산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 페리클레스하고 뭐 또 지난번에 했던 작품 네네. 거기서 이제 노년 연기를 하셨는데 노역 연기 어떠세요? 좀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여지고요. 사실은 이제 늙었다는 것이 단순히 나쁘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특히 무대에서는 이 삶의 경험이나 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축적이 돼야 사실은 연극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물론 젊음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나이 든 그런 특히 이제 늙어서 하는 그런 연기는 훨씬 더 사람들한테 많은 감동도 줄 수 있고 또 많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겠군요. 요즘 이제 우리 연극계가 상당히 어렵고 또 대학로 소극장들의 문 닫는 곳도 참 많다고 그러는데 하셔야 될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지금은 열심히 제가 이 극장을 지키고 여기서 활발하게 작품을 올리게 하고 또 사람도 키워내고 작품도 새로운 창작이 자꾸 나오게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저로서는 지켜야 할 일인 거죠 지금. 그런데 사실은 개인이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런 공연장을 안 해도 되게 관이나 기업에서 사실은 이런 작은 공연장들을 많이 마련을 해주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자신들이 원할 때 편하게 그런 창작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니까 자기네들이 정말 주머니 돈을 털어서 극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소극장 자체도 열악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작품도 못 올리게 되는 결과도 오고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 버텼지만 결국 경영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문을 닫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기업이나 또는 이 국가나 이 지자체에서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창작 지원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런 공간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잘 한번 정책을 만들면 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그 공간 지원에 대해서 네네. 지금 유시어터를 갖고 계시죠. 네네. 근데 그거를 단돈 10,000원에 대관을 해서 어떤 나눔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계신데 그 기준은 뭔가요? 10,000원에 대관하는 기준. 그거는 이제 일단 상업적인 공연은 그렇게 이제 안 하고요. 그러니까 예술적이거나 또는 굉장히 실험적이거나.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사람을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고는 싶지만 그런 대관료가 비싸고 경비가 많이 나서 못하는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또는 그 못하는 예술가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 놓고 그 이런 장을 제가 어쨌든 그 과정을 다 걸쳐서 지금까지 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라도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시범적으로 지금 이제 해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대학로를 지나다 보니까 연극은 시대의 정신적 희망이다 이런 이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예술 분야가 상당히 많지만 특히 연극이 가지는 어떤 중요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사는 이 삶을 거울처럼 잘 이렇게 비추어 보여주는 것. 이것이 연극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얼마나 많이 넓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현재는 너무 잘 알겠지만 과거나 미래를 다 기억해내거나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을 예술가들이 그런 작업을 통해서 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것들을 끊임없이 제시해 주거나 또는 정말 우리의 아픈 기억 또는 과거에 뭐 이제 잊어버렸던 많은 기억의 파편들을 다시 이렇게 끼워 맞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연극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죠. 아, 그렇겠군요. 무대 연기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가진 배우 유인촌의 눈빛은 언제나 연기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다. 매번 어떤 캐릭터든 살아있는 역할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유인촌의 모습은 진정한 베테랑 배우, 진정한 장인의 모습 그대로다. 얼마 전에는 또 지방을 다니시면서 그 소년원들과 아이들하고 같이 작품도 함께 하셨다고 하던데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그거는 그러니까 공직에서 딱 물러나와서 바로 제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어쨌든 지금 이제 뭐 한때나마 뭔가 인생이 꼬인 거잖아요. 그 친구들도. 그래서 그 이제 지금은 이제 학교 이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전엔 소년원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다 학교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그 아이들하고 제가 한 석 달간 뭐 거의 일주일에 한 4번 정도씩 뭐 보통 낮에 한 2시쯤 가면 밤 9시까지 이렇게 그냥 뭐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생활하고 저녁 같이 먹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연극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소통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굉장히 저는 보람이 있었어요. 지금 공직을 마치고 나와서 연극계에 돌아오면서 연극에 상당히 몰입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근데 페리클레스 출연 제안이 왔을 때 그 상당히 고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셨어요? 아니 그럼 작품을 얘기를 하면 어떤 거든지 고민을 하죠. 아 이걸 출연하는 게 좋은가. 또 왜냐하면 연극은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그 연극한다는 게 그 준비하고 공연이 끝날 때까지는 사실은 그 무대 쓰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긴장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마음 먹고 결정해서 이 작품을 하자라는 거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었는데 우선 이번 연출이 아주 그 뛰어난 연출입니다. 그 양정웅 연출이라고 아마 세계 무대에서 더 훨씬 더 인정받은 연출이고요. 그리고 이 셰익스피어에 대한 그 새로운 해석을 가장 아마 그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활발한 연출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출에 대한 믿음, 또 그다음에 이제 예술의 전당이 이 작품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 제작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연극 같은 경우에는 아주 행복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제작비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렇게 홍보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마케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네. 이건 민간이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공적인 기관에서 예술의 전당이라는 기관에서 직접 제작 기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런 작업이 많으면 연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하죠. 그렇군요. 네네.
연극에 대해서 그 연극은 인생의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연극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는 그냥 삶이죠. 아, 예,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처음부터 정말 청소년 시기부터 저는 이 관심을 갖고 예. 내 인생을 여기다 좀 이렇게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오랜 세월을 한 거고요. 물론 뭐 그 안에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한 8년 정도 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거 외에 나머지 시간은 거의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뭐 연극 자체가 저는 뭐 늘 생활의 일부라고 봐야죠, 사실은. 네. 지금 배우 생활을 거의 40년 동안 하셨는데 그렇죠. 네. 그 배우로서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사실은 배우의 꿈은 좋은 연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좋은 연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연기는 아무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배우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우란 것은 자신이 아니고 정말 남의 인생을 대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역할을 통해서. 근데 그게 재주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오락적인 재미나 또는 그 자기 재능이 많아서 그런 것만으로 배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나 결국 배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건 자기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역할에 그 사람의 정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무대 배우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공간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화나 드라마는 배우가 직접 다 안 하더라도 감독의 이 카메라의 눈을 통해서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많지만 무대 배우는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장 안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관객들한테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되는 사람이라서 그냥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대 위에 한 발자국 걷는 것을 일반 사람 걷는 게 1000걸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0발자국을 뛰어야 걷는 걸음을 한 발자국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 배우가 얼마만큼 수련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리나 깊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몸에다 체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무대 배우가 굉장히 제한된 조건 안에서 하는 그 연기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무대 배우만이 할 수 있는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어렵죠. 그래서 그 대신 그만큼 저는 보람도 있고 또 정말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내는 배우는 박수 쳐주고 존경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고행을 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제한된 관객이지만 연극의 관객은 직접 배우의 몸짓과 호흡과 만남으로써 영화나 TV 드라마가 줄 수 없는 감동을 얻는다. 그러기에 연극 배우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다. 자신을 불사른다는 말은 연극 배우에게 매우 적합한 표현이다. 그럼 그동안 이제 살아오시면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때도 많았을 텐데 그 어느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되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 끊임없이 뭔가 결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뭔가를 결정하고 넘어가고 결정하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그 결정의 과정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작은 집에 살다가 좀 평수 늘려서 이사 갈 때도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우리가 이사 가는 데가 좋은 데인지 아닌지 이렇게 끊임없이 뭐 그런 거였는데 내가 저희 집사람을 만나는 거라든지 또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아이들이 생기고 뭔가 이제 가정이라는 울타리 뭐 그런 걸 책임져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또 해야 하고 뭐 이런 거 자체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힘들 때 극복하는 원동력은 어디서 찾았어요? 저는 뭐 항상 좀 정면 승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선은 뭐 하여간 그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렵다고 해서 피해가거나 아니면 돌아가면
결국은 그 어려움이 그 해소되는 시간만 길어지는 거지 크게 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그 어려움을 정면으로 그거를 맞닥뜨리는 게 좋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게 옳다 그르다를 그냥 판단을 해야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바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더 많은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연극계 선배로서 네. 그 연극계에서 저 힘들게 연극 활동을 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뭐 특별히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그동안의 제 경험을 이렇게 보면 물론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어떤 존경심, 그 본인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말 돈도 못 벌고 뭐 이렇게 스타들처럼 박수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늘 무대에서 이렇게 연극한답시고 말하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내가 정말 많이 힘들다 이러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 자체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좀 존경스럽게 할 필요가 있고 성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자기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 거거든요. 특히 무대 배우는 자기 몸을 태워서 제한된 관객이지만 그 관객한테 놀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객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미래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참고 견디고 끊임없이 자기 수련을 통해서 완성도 있는 연기를 만들어 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꼭 자기 자리가 생긴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기 자리가 생긴다는 얘기는 아마 자기도 모르게 돈과 명예와 그런 인기와 이런 게 따라오는 시간이 분명히 생기더라.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 젊은 연극하는 친구들이 연극 자체가 뭐 그렇다고 비관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런 그 힘든 생각보다도 오히려 좀 더 희망적인 생각으로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또 자기를 위해서 고통스럽게 이 과정을 지나면 그 뒤에는 우리 작품 페리크레스처럼 행복한 결말이 꼭 온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동안 상당히 많은 작품을 하셨는데 그 작품 중에서 내 인생의 연극 작품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이 있나요? 뭐 연극은 아무래도 제가 햄릿을 제일 많이 해서요. 한 5번 공연을 해서 뭐 저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극단을 처음 만들면서 했던 작품이 있어요. 그건 창작극입니다. 그래서 연산군 얘기, 문제적 인간 연산. 그래서 그 이윤택 연출가가 쓰고 연출을 했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사극을 무대에 그때 잘 안 할 때인데 사극을 무대에 올리면서 그러니까 그 새로운 어떤 그 연극의 모델을 좀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뭐 많은 상도 받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외에 뭐 여러 작품, 요 근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 톨스토이 작품이나 이런 경우도 많이 제가 뭔가 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만 지금 그런 2작품 정도는 굉장히 저한테 의미 있는 작품이죠. 그 지금 그 이 시대를 사는 그 젊은이들에게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그 세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많은 고민과 숙제가 저는 그걸 해답이 어디 있냐 하면 박물관에, 미술관에, 이런 예술의 전당과 같은 공연장에, 도서관에 거기에 다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말 예술이 가질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가까이 하시면 아마 더 넓은 해안과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서 나의 젊음을 불태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해답이 그 예술 속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가깝게 하시면서 자신의 고난을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8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본연의 연극배우 자리로 다시 돌아온 유인천 전 문체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전원일기의 말끔한 둘째 아들로 국민배우 자리에 있었던 유인천. 유인천은 누가 뭐래도 연극 무대에 서는 연극배우가 평생의 업이자 천직입니다. 연극배우로서 예술행정가로서 이제 그는 자신이 닦아온 역량을 후배들을 위해 한국 연극의 발전을 위해 쏟아붓고자 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배우 유인천. 그의 노력이 빛을 발해 연극이 우리 시대의 정신으로서 더 큰 희망을 보여주게 되기를 기대합니다.